그보다 더 이상한 건 뭐냐면 3명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배의 물리적 구조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대정부 질문하기 전에 포항에 가서 이제 같은 사이즈의 배를 타봤습니다. 똑같은.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대구 달서구가 홍석준 의원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 뵈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지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궁금한 것도 많으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신해서 이곳까지 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솔직한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젊은 우리 시각 유튜브를 항상 참 애청하는 입장인데 먼저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시각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너무 수고하셨고 지금도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라는 이런 열렬한 많은 선언을 보내고 계신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대정부 질문도 하셨고요. 네, 한국수 총리와 아니면 또 다른 의원님들과 이제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이런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대체로 진실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특히 이제 강제 북송 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되게 첨예하게 이것은 확실한 범죄자가 맞다, 살인자가 맞다. 그때 이제 의원님의 이러한 발언이 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강제 북송 문제는 2명의 기순 어부가 강제적으로 북송돼서 지금 처형이 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 반인륜 그리고 반통일적 어떤 결과물이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반헌법적인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확하게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라 할지라도 기순 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목자들은 또 헌법 제4조에 평화 통일의 어떤 의무를 이제 두고 있어서 그 자체가 북한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해석이 잘못되었고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규범 조화적 해석이라 하는데 북한은 평화 통일의 어떤 대상으로 되는 어떤 그런 집단이고 그래서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헌법적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나라 대 나라 간의 어떤 합의를 하면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하고는 조약을 맺지 않고 소위 말해서 합의를 합니다. 합의.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상에는 북한은 단지 실효적 지배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일 뿐이고 하나의 이제 국가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북한 주민은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북한 주민이 우리 대한민국에 올 때는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서훈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기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기순 의향서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드러났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통일부 사진 자료에는 그 판문점에 그렇게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사진 자료에서 확실하게 기순 의사가 드러났습니다. 기순 의사가 있는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정말 반헌법적인 그런 처사인 거죠. 두 번째는 완전히 진짜 반인륜적인 거죠.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그 사회에 넘겼다는 것은 사지로 보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죽일 때도 그냥 총살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죽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반인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반통일적인 것도 보면 그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제가 통일부 자료를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탈북자 수가 해마다 한 2,000몇 명 됐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는 한 1,500 몇 명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줄긴 줄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달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2021년도에는 250명대로 4분의 1로 줍니다. 북한에 소문이 다 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한 거겠죠. 네. 그 다음에 2021년도, 작년에는 60명. 곧, 탈북자가, 문재원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의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도와준 꼴이 된 거죠. 북한 내에서도 예. 내려가봤자 다시 돌려보낸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네. 이제 그 선전을 통해서 이제, 남한으로 가더라도, 네. 다시 이렇게 강제 북송이 된다는 두려움이 네. 북한 전역에 지금 퍼진 결과인 거죠. 근데 이번에 알려진 2명이 민주당에서는 뭐 16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일단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히 한 건가요? 제가 그래서 대정부 질문하기 전에 포항에 가서 이제 같은 사이즈의 배를 타봤습니다. 똑같은. 제가 그래서 포항에 가서 유사한 사이즈의 배를 한번 타봤습니다. 이게 지금 그 통일부 자료에는 북한이 길이가 북한 어선이 15에서 16m, 너비가 3.7m인데 크기에. 예. 지금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배가 17톤의 오징어 배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한 3.7m 그리고 길이가 14~15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사이즈의 오징어 배를 타봤는데요. 일단 완전히 이제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를 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사이즈면 한 16명 정도가 탔는데 일단은 19명이 탔다는 자체가 네. 일단은 이상한 거고요. 네. 그보다 더 이상한 건 뭐냐면 3명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배의 물리적 구조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통일부 자료에서는 배가 있으면 배 밑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고기를 이제 담는 공간, 네. 어창 내지는 또 그 배의 선원들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선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창, 선창이 총 5개랍니다. 그 중에 물고기를 담은 어창이 3개고 선인들이 실 수 있는 선창이 2개인데 네. 이 선창 2개에서 결국은 16명이 자고 있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15, 6m 길이 3, 4m 폭이면요 네. 선창이 어느 정도 사이즈하면은 아무리 넓어봤자 제 방보다 여기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16명이 있었는데 네. 다른 3명이. 예, 3명이 한 사람을 불러내서 죽였다?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뭐 람보 같이 기관총으로 그냥 이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총이 있어요. 예, 네. 그것도 없이 결국은 칼 같은 이런 네. 어떤 1차적인 도구로 한 사람씩 불러내서 죽였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부 장관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기순을 밝히면 그 사람이 기순이 진짜인지 아니면 간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이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이렇게 합동 신문을 합니다. 합동 신문을 못해도 보름 이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딸랑
3일로 이제 종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흉악범이라는 것도 밝히기 위해서라도 더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종료했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흉악범이라는 프레임도 현재 배의 구조상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 한두 사람 우연히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대규모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것이 제가 배를 타보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뭐 언론 보도를 통한 추측이 아니라 직접 같은 사이즈의 배를 타보시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계신데요. 분명히 걱정할 이슈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10%대 지지율에 지금 불과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G7 국가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지지율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빨리 이제 그 반등을 해야 되고 반등을 하게 되면 또 이 탄력 보관으로 또 접어들면은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반성의 얘기는 분명히 삼아야 되겠습니다만 또한 여기에만 너무 매몰돼서 우리의 어떤 네. 잘못을 자꾸 누구한테 돌린다든지 이것 때문에 너무 대통령이나 우리 또 당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역시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이제 갈 것 같나요? 지금 이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지금 비대위 체제로 지금 네. 이제 움직임이 지금 급무사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재 있는 7명의 최고위원들 중에 네. 지금 4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과반인 거고 뭐 여전히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넘어야 될 산은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것이냐. 지금은 당대표 혹은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가 직무 대행이지 이제 권한 대행은 아니니까 권성동 대행이 할 수가 없다. 곧 이제 이준석 대표만이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어떤 당헌 당규상 그런 어떤 규정을 해석을 두고 조금 좀 설랑설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 대회를 이제 통해서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되느냐 이런 어떤 이슈도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이제 가는 것이 조금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또 누구를 또 모셔오느냐 당 내냐 당 외냐 이런 또 문제도 앞으로 큰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슈들보다는 이제 우리 당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이렇게 좀 어려운 어떤 경제 사정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좀 설명을 하면서 고통 분담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보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서 정말 노력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체제가 되더라도 더 중요한 어떤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